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2015년도 3회 전기기기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41번 보시면 그림은 동기발전기의 구동개념도 이다. 그림에서 이를 발전기라고 했대요. 그때 3번의 명칭으로 적합한 거 물어봤는데 지금 우리 41번 문제가 우리 3회 기사에 처음으로 신용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좀 여러분들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밑에 그림까지도 잘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1번이 누구냐면 전원선이거든요. 그래서 모선이죠. 모선. 1번이 모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2번이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기 발전기는 항상 여자기가 있죠. 전원을 공급해가지고 직류전압을 공급해서 자속을 발생시키고 그 자속을 이용해가지고 전기자가 이제 그 계좌에서 발생한 자속을 끊어서 기전력을 만드는 원리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발전기라고 했을 때 그 옆에 3번이 누구냐면 그 자속을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해서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거니까 발전기가 바로 여자기가 되겠죠. 그 전원을 여자기에 이제 전원을 공급해서 자속을 발생시키는 부분 바로 3번이 여자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은 누구냐면 그 전동기가 되겠죠. 전동기. 자, 그래서 여러분 2번이 바로 여자기가 되겠네요. 정답. 3번의 명칭이 여자기. 정답 2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2번 문제 볼 건데 4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상 변압기에 1차 전압을 2원, 1차 저항이 R1, 2차 저항이 R2, 1차의 누설 리액턴스가 X1, 2차의 누설 리액턴스가 X2, 권수비가 A라고 하면 2차 권선을 단락했을 때 1차 단락전류 물어봤는데 우리 원래 1차 단락전류의 공식이 이렇게 들어가죠. Z0분의 2원으로 들어갑니다. 기본식은 뭐예요? I는 Z분의 V잖아요. 그래서 V 대신에 우리 기전력이니까 2로 바꿔준 것 뿐이고 밑에는 이제 분모에는 합성 임피던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합성 임피던스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Z1 플러스 Z2인데 권수비의 제곱에다가 Z2를 갖다 곱한 값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제로 2차의 값을 갖다 1차로 환산할 적에 권수비의 제곱을 곱해야만 이게 환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Z1 플러스 A제곱의 Z2로 표시가 되겠고요. 이거를 다시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임피던스 안에는 저항 성분과 리액 성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실수는 실수끼리 묶고 허수를 묶어버리면 R1 플러스 A제곱의 R2 플러스 J의 X1 플러스 A제곱의 X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복소수로 표현하면 여기에는 이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실수끼리 묶고요. 허수끼리 묶었을 때 얘기가 되겠죠. 복소수로 표현하면. 이거를 실제 합의 크기를 구해보자. 그러면 루트에다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R1 플러스 A제곱의 R2의 제곱 플러스 X1 플러스 A제곱의 X2 전체의 제곱 분의 2원으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1차 측에 발생되는 단락전류의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찾게 되면 몇 번이냐면 1번이 되겠네요. 1번. 그렇죠? 루트에다가 밑에 분모층만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루트에다가 R1 플러스 A제곱의 R2 제곱 플러스 X1 플러스 A제곱의 X2 전체의 제곱 채워주시면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을 보도록 할 건데 43번 문제는 조금 여러분들이 역시나 회로이론의 입장의 문제에서 해석을 하셔야 되겠고요.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180도 도통형 인버터의 상태일 때 인버터라는 건 이제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거였죠.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왼쪽에 그 2V라는 전원 전압이 있는데 극성이 지금 뿌라마이나 돼 있는 거 보면 직류죠. 그 직류를 갖다가 교류로 바꿔가지고요. Y결선 형태로 잡아준 겁니다. 그때 U상의 전압과 U상의 상전압과 V상의 상전압, 그다음에 UV의 성간전압이 각각 얼마냐 그거를 따져보라는 얘기인데 거기 밑에 해설이 좀 잘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전류의 흐름 방향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 이렇게 Y결선이 되어 있는데 그 인버터 왼쪽 부분에 이제 필요가 없고요. 이 Y결선에서 코일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가 W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V,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잡을까요? 여기가 V고요. 그 다음 이쪽이 단자가 지금 U고요. 여기가 이제 중성점 N으로 잡아놨네요.
중성선 뉴트럴 N상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전원선은 전원 단자는 이제 2V가 되겠고요. 여기가 2V가 되겠고, 지금 보게 되면 회로적으로 지금 그 전류의 흐름 방향이 이렇게 하나 돌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 돌거든요. 그럼 이걸 그리면 여기 W 단자가 하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임피던스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우리 교류니까 임피던스가. 그 다음에 여기 V가 하나 걸치고요. 중성점이 물론 있죠. 여기가 하는 중성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또 하나 오죠. 그러니까 여기 두 놈이 합쳐지는 겁니다. 요 단자에서. 그러니까 전류가 나눠진 게 다시 요 N상에서 합쳐져서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또 하나의 단자가 옆쪽에 하나 있겠죠. 얘가 누구냐면 W 단자가 되겠고요. W에서 나가니까 중성점으로. 그다음에 V에서 또 하나 나가잖아요. 여기 단자 이제 또 하나 V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임피던스가 또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합쳐지는 거죠. 요게 바로 N상이 되는 겁니다. 요 W에서 나와가지고 N상 들어가고, W에서 나와서 N상, V에서 나와서 N상으로 들어가니까, 그죠? 이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걸 Z라고 표시하고, 그 다음에 N상에서 나오면 여기 또 하나의 코일이 만나죠. 저항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임피던스. 요게 이제 이쪽에 V 단자가 되겠죠. V 단자. 그렇죠? 여기가 U고요. U. WU. 그다음에 여기가 V 단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합성 임피던스를 구해야 돼요. 합성 임피던스를. 왜냐면 얘가 병렬이고 얘는 직렬이거든요. 그럼 이걸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합성 임피던스를 구하는 이유는 전압의 크기를 구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요 상에 걸리는 전압과 요 상에 걸리는 전압은 병렬이기 때문에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게 상전압이잖아요, 지금. 요 W 상에 걸리는 전압과 V 상에 걸리는 전압. 요게 크기가 같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요 전압의 크기, 요 단자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를 구하려면 우리가 회로적으로 봤을 때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병렬로.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전압이 나눠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기가 뭐 V1, V2라고 하면. 그럼 지금 여기 전체 전압이 V라고 하면 요걸 구하자는 얘기죠. 그럼 요 합성 임피던스를 알아야 V1 전압을 구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여기를 R1, R2라고 했을 때 이거 V1을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V1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직렬이니까. R1 플러스 R2분의 자기 거가 들어가는 거죠. R1 곱하기 전체 전압 V가 되는 거죠. 병렬일 땐 남의 게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합성 임피던스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자, 그럼 이걸 다시 등가변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지금 방금 그려진 것처럼. 여기가 이제 2V가 되겠고요. 그럼 얘가 병렬이니까 똑같은 크기가 병렬일 때 2로 나눠주면 될 거 아닙니까? 둘로. 그래서 2분의 1Z가 걸리죠, 2분의 1Z가. 얘는 Z가 될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만큼의 전압의 크기를 갖다 구해주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걸린 전압. 요게 바로 누구냐면 W와 V상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U상에 걸리는 전압을 갖다가 U죠, U상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요걸 갖다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 2분의 1Z니까 그대로 요 V1이라고 하면 요 놈을 구해보면 V1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요거 두 개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합성 임피던스 잡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대로 적용할게요. 제가 2분의 1Z 플러스 Z분의, 그 다음에 자기께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에 2분의 1Z가 들어가죠. 그리고 전체 전압 2V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하게 되면 얼마 나오냐면요. 요거 실제 계산하게 되면 3분의 1의 2가 나오게 되겠고요. 요게 첫 번째 잡이 되겠죠. 3분의 1의 2. 그럼 요게 이제 요만큼에 걸리는 전압이 3분의 1의 2 전압이 걸리고, 요 두 번째, 즉 V상에 걸리는 전압이죠. V상에 걸린 전압. 그럼 V상에 걸린 전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체 전압에서 요걸 뺀 나머지가 V상에 걸린 전압이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2V라고 할까요? 2V는 전체 전압 2V에다가 3분의 1의 2 전압만큼 빼주면 나머지 전압 V2가 되겠습니다. 이게 2V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요건 얼마 나오냐면 3분의 3이니까 3분의 1 뺀 나머지 3분의 2의 2V가 걸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볼 게 뭐냐면 지금 봐봐요. 요 W상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방향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W에서 V로. 봐봐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니까 W에서 V로 가는 건데, 지금 U 단자에서 나가는 전류를 보게 되면, 자, 요렇게 해서 U에서 V로 가는데 요 놈하고 지금 방향이 반대가 되고 있죠. 방향이.
그래서 이건 방향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인가된 전압과 극성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마이너스 3분의 2의 2V만큼 전압이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두 번째 답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본 게 누구냐면 U단자와 V단자 사이에 걸리는 성간전압을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럼 성간전압은 그대로 전원전압 2V가 걸리겠죠. 2V. 그래서 세 번째 답이 2V가 된다. 성간전압.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답이 아까 얼마였냐면 3분의 1의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답이 마이너스 3분의 2의 2V. 그 다음에 전체 성간전압이 2V 해가지고 답을 찾게 되면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네. 지금 딱 보니까 이제 내게 아니죠. 결론은. 예, 내게 아닙니다. 이 문제는 그냥 과감하게 버리시거나 그냥 답만 보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44번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합시다. 44번 문제. 자, 44번 문제는 4극의 60Hz의 회전 변류기가 있는데 회전 전기자용이다. 이 회전 변류기의 회전 방향과 회전 속도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일단 동기 속도를 구해보면 동기 속도 P분의 120F거든요. 그럼 극수가 지금 몇 극짜리라고 했냐면 4극에 120의 주파수가 60Hz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하면 1800rpm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기를 보게 되면 다 1800rpm이거든요. 동기속도는. 그러면 걔는 의미가 없어. 근데 뭐냐면 회전 변류기 밑줄을 하나 그시면 돼요. 회전 변류기는 뭐냐면 정류기 파트에서 나오는 건데 교류를 직류 전력으로 변성하는 회전기기가 되겠죠. 그때 회전자계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회전 전기자형의 동기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전자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1800rpm 속도로 회전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기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회전 전기자형의 동기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5번 문제 볼 건데 이것도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자, 보시면 삼상 농기발전기에서 그림과 같이 한 상위 권선을 서로 똑같은 2조로 나누어서 그 한 조의 권선 전압을 2V, 각 권선의 전류를 I아라고 하고 지그재그 Y형이라고 했다는 얘기죠. 지그재그 Y형으로 결선하는 경우에 성간전압, 선전류, 피상전력 세 가지를 또 물어봤는데 지금 보게 되면요. 밑에 해설을 보시면 결선도가 잘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상위 권선을 서로 똑같은 2조로 나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여기가 A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권선이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코일이 감겨져 있고요. 그럼 이거는 사실 요거를 2조로 서로 똑같은 2조로 나눠서 한 조의 권선 전압이 2V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에 I가 흘러가는 거고요. 여기 2V가 걸린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벡터로 나타내면 이걸 합성으로 하면 이렇게 그림이 나오겠죠.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실제 이만큼의 전압은 요 한 상의 전압에서 몇 배가 되는 거예요? 루트 3배가 되는 거죠. 우리가 Y결선 형태라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실제 얼마 걸리냐면 전압의 크기가 상전압이 되는데 요 전압의 크기가 루트 3배의 2V만큼 걸립니다. 자, 벡터도 안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보면 그럼 똑같이 그려주면 되겠죠. 이쪽도 보게 되면 코일이 지금 이렇게 하나 감겨 있고요. 권선이. 그 다음에 이쪽에 또 권선이 이렇게 감겨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벡터도로 표현하면 여기도 실제 상전압이 루트 3배 2V만큼 걸린다 그 얘기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쪽 상에도. 자, 그리고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그대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상에 흐르는 I가 그대로 빠져나가는 거죠. 왜냐면 우리 Y결선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데라바류니까. 전류가 같지 않습니까? 선전류와 상전류의 크기가 같죠. 그러니까 전류는 그대로 I가 나와가지고 선에도 I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얘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 결론을 낼게요. 성간전압 물어봤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이쪽에서 빠져나오면 여기에 성간전압,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 성간전압 똑같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럼 성간전압은 얼마예요? 이게 상전압이니까 2조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간전압이니까 상전압의 루트 3배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Y결선 같은 경우에 성간전압은 상전압보다 루트 3배 크니까. 그러면 루트 3배에다 상전압을 적용하면 요게 상전압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럼 여기에다 루트 3의 2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에다가 몇 배가 되는 거예요? 3배가 되는 거죠, 3배.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까다롭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물어본 게 뭐냐면요. 성간전압 물어봤고요. 성간전압. 그 다음에 상전류. 상전류는, 선전류 I암페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물어봤냐면 피상전력 물어봤다는 얘기죠. 피상전력. 우리 삼상이니까 피상전력 공식이 어떻게? 루트 3 VI죠. VI. 이때 V와 I는 선전류의 선전류가 되겠습니다. 3배가 될 때는 상이고요. 루트 3배가 될 때는 성간이 되는 거니까. 그럼 루트 3배에다가 성간전압은 얼마냐면 3배의 2V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전류와 상전류 같으니까 I암페어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걸 계산하게 되면 루트 3 곱하면 요게 5.2가 나옵니다. 그래서 5.2에다가 2의 I 하고 계산해 주면 되겠죠. 요게 바로 피상전력이 되겠습니다. 피상전력.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성간전압은 3의 2V, 그 다음에 선전류 I암페어, 그 다음에 피상전력은 5.2의 2I에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좀 어려운데 뭐 답으로 봐야 될 것 같죠? 아니면 뭐 과감하게 버리시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4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번. 이런 거는 꼭 맞춰야 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극수가 6극이고요. 회전수가 1200rpm 적어볼까요? 자, 극수 P가 6극. 그 다음에 교류발전기라고 했으니까 동기발전기죠. 그래서 우리 동기발전기를 교류발전기라고 하는 거니까 동기 속도를 얼마 줬냐면 1200rpm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 교류발전기와 병렬운전하는 또 하나의 발전기가 주어졌는데 이번에 극수가 8극짜리래요. P-랑 하고요. 그때 회전수가 얼마냐? 동기 속도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동기 속도의 기본식은 항상 P분의 제가 120F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주파수가 항상 일체해야 된다고 그랬죠? 병렬운전 조건에 의해서. 그럼 동기 속도와 극수는 무슨 관계냐? 반비례 관계입니다. 반비례. 그럼 반비례니까 우리 비례식 쓸 때는 6대 1200은 8대 NS라고 쓰는 건데 얘는 반비례니까 위아래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바꿔주면 8대 1200은 6대 NS 다시 요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NS 다시 값은 얼마냐? 8분의 6 곱하기 1200 해가지고 900rpm 나옵니다. 요게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이어 47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방금 했던 얘기가 또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된 건데 동기속도와 극수의 관계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동기발전기에서 동기속도와 극수의 관계를 표시한 것은 N은 동기속도, P는 극수라고 주어졌는데 자, 반비례니까 반비례 곡선을 하나 찾아주면 되겠죠. 얘가 N이고 얘가 P라고 했을 때 두 놈은 반비례다. 반비례. 정답 몇 번이냐면 2번이 되겠죠. 2번. 그 다음에 48번 문제. 변압기 단락 시험에서 변압기 임피던스 전압 물어봤는데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 임피던스 강화를 보시게 되면 공식이 두 가지가 있죠. V1N분의 I1N에다가 Z1 곱하기 100이 있고요. 두 번째 공식이 뭐냐면 V1N분의 V1S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공식이 누구냐면 루트에다가요. 저항 강화율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 강화율 Q의 제곱 공식이 있죠. 그 다음 마지막 하나가 누구냐면 IS 단락전류분의 IN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가지 공식이 들어가는데 요 V1S가 바로 누구냐면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임피던스 전압의 정의는 뭐냐? 바로 얘입니다. 얘. 변압기 내부에 임피던스가 존재할 것인데 거기에 전류가 흘러갔을 때 두 놈이 만나면 전압가가 만들어지더라는 얘기죠. 변압기 내부에. 그걸 갖다 우리는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내리면 1차에 전격 전류 흘렸을 때 변압기 내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를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격 전류가 흐를 때 변압기 내의 전압 강화 정답 4번에 존재하고 있네요. 자, 4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49번 갑니다. 분권 발전기 유기기 전력은 몇 볼트입니까? 물어봤죠. 전격 전압이 100볼트. 자, V가 100이고요. 써봅니다. 그 다음에 전격 전류 50A를 줬고요. 분권 발전기의 유기기 전력을 물어봤네요. 자, 분권 발전기 이제 나오면 발전기는 플러스, 전동기는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기본식은 플러스로 들어갈 거고요. 밑에 조건이 있는데 전기자 저항을 0.2옴 줬고요. 그 다음에 계좌전류, 거기가 중요하네요. 계좌전류를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0이 되겠습니다. 0A가 되겠죠.
전기자반전 무시하고요. 그러면 분권발전기의 공식을 쓰게 되면 E는 기본식이니까 V 플러스 IA의 RA가 되겠죠. 직권은 가로 열고 RA 플러스 RS가 되겠고요. 저항두기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럼 V가 100이고요. 100보다 커지겠네요. 정답은. IA는 얼마입니까? 자, 우리 분권이니까 원래 전기자전류 공식은 뭐야? 병렬이니까 두 개의 나눠진 전류를 더해주면 되겠죠? I 플러스 IF. 근데 계자전류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0A 하면 전기자전류와 부하전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하전류가 아까 전격전류니까 50A라는 얘기는 전기자전류도 역시나 50A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50 곱하기 전기자전이니까 0.2 잡으면 여기 10V가 되겠죠? 곱하기 하면. 그래서 110V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110V 남아 있는 거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0번 문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번 문제는 권선형 유도전동기 2대를 직렬종속에 밑줄을 그으셔야 되겠네요. 그게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 1회 문제 풀이할 때 물론 이제 그 3회부터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1회부터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뭐 그 문제가 똑같은 문제 나오는데 매번 그 똑같은 내용을 정리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시는 분들도 아마 그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1회 때 한번 해 드렸으니까 1회 때를 기준으로 보셨다고 생각하고 가정하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아까 1회 때 내용 정리하면서 유도전동기의 속도제어법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농형하고 권선형으로 나눠졌었는데 권선형에 보시게 되면 세 가지가 있었어요. 2차 저항법하고 그 다음에 종속법, 그 다음에 2차 여자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지금 종속법에 대해서 속도제어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50번 문제가. 그러면 보게 되면 종속법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직렬종속이고요. 우리 직렬종속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기본식이 동기속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공식 자체를. 그래서 직렬이니까 직결되어 있으니까 두 개의 극수를 갖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P1 플러스 P2분의 120F가 성립되겠고요. 두 번째 병렬종속은 어떻게 됩니까? 병렬은 두 대가 있는 거니까 두 배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120F의 두 배. 직렬종속이 두 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차동종속이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P1-P2분의 120F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직렬종속 물어봤으니까 공식을 물어본 건데 공식을 갖다가 말로 풀어 쓴 거죠. 단답형 형태로. 그럼 제가 요거 한 글자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한 글자를 우리가 합이라고 하죠. 합. 그죠? 그래서 합자 들어가 있는 거 찾으면 정답 3번밖에 없습니다. 3번. 두 전동기의 극수의 합과 같은 극수를 가는 전동기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5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서베이터의 용도 물어봤는데 우리 변압기 컨서베이터는 바로 뭘 하는 겁니까? 바로 열이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얘기죠. 바로 열화 방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이제 변압기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대지 부분이 되겠고요. 1년 360일 하루 24시간 일을 하다 보니까 얘가 엄청난 열을 발생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열을. 근데 이제 밤이 되면 찬 공기가 올라오게 되면 온도차가 발생하겠죠. 그럼 우리가 온도차에 의해서 뜨거운 상태에서 찬 공기가 만나게 되면 수분이 발생하죠. 수분이. 그럼 이 변압기는 원래 여기 뭐가 차 있냐면 절연유로 가득 차 있죠. 절연유를 집어넣는 이유는 뭡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냉각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방산 효과, 그 다음에 절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이제 기름을 갖다 집어넣는데 이 기름에 물이 섞이면 안 되겠죠. 물과 기름이 섞여버리게 되면 절연 내력이 떨어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변압기가 타버려요, 나중에. 그래서 운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수분이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변압기에 또 하나의 깡통을 하나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컨서베이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변압기 외압 내 기름과 가는 파이프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서베이터 이제 원통형의 유조로 되어 있죠. 기름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컨서베이터 열화 방지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더 이상의 이제 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시켜 주는 게 바로 그 컨서베이터 설치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 되겠죠. 2번. 그래서 뭐 열화 영향이 아닌 거 뭐 이렇게 나오면 그 원인을 찾으면 되겠죠. 영향이 아닌 거. 공기 중에 수분 흡수. 그게 바로 원인이 되는 거죠. 영향이 아닌 거. 그다음 52번 보도록 합시다. 스태핑 모터에 대한 설명 좀 틀린 거 물어봤는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럴 때 서브 모터, 스태핑 모터에 대한 특징들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답으로 좀 보시라고 했어요. 뭐 내용을 다 외우기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스태핑 모터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는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회전각은요, 실제 스태핑 모터의 총 회전각은 입력 펄스의 수로, 그래서 이 회전 속도는 입력 펄스의 주파수의 비례 관계입니다. 주파수의 비례. 그래서 반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정답 1번이 되겠네요. 틀린 거.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53번 보도록 합시다. 53번 문제. 사이스터를 이용한 교류 전압의 크기 제어 방식을 물어봤는데 우리 전압 제어를 할 적에요. 전압 제어 방식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교류 전압 제어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위상 제어입니다. 위상 제어. 위상 제어 방식. 그다음에 직류 전압을 제어하는 게 누구냐면 초포형 인버터가 있죠. 두 가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답은 교류 전압에 제어하는 거니까 위상 제어 방식. 요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4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도체수가 100이고요. 중권 밑줄 그시면 돼요. 중권이 좀 올해 좀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병렬의 수와 극수가 같다라고 했고, 극수가 4극이고요. 극당자 속이 0.628, 분권 전동기가 있고, 전기자의 5A 흐르고 있었을 때 토크를 물어봤네요. 토크 공식은 역시나 아까 정리를 3가지 해드렸기 때문에 직류기의 토크 공식. 제가 바로 결론만 쓸게요, 공식. 그래서 지금 단위가, 토크 나면 무조건 단위가 중요한데, 뉴턴 메탄지, 킬로그램 메탄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권선법이 주어졌고요. 중권의 권선법이 주어지면서 뉴턴 메타가 주어졌기 때문에 세 번째 공식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가 공식이 뭐였냐면 아까 우리 세 가지 공식 다 정리했을 적에 마지막 세 번째 2파이A분의 P자 파이의 IA가 있었죠. 바로 요 공식입니다. 그럼 중권이니까 A하고 B가 같으니까 약분이 되겠고요. 나머지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2파이분의 총도체 수가 얼마냐면 100 줬고요. 곱하기 자속 파이가 한 극당 매극당 자속 0.628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가 5A를 줬네요.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약 50Nm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 되겠네요. 예,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어서 55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 기동 방법으로 틀린 거 물어봤는데 기동법이 올해 들어가지고 2015년도 문제풀이 들어가 처음으로 출제가 됐네. 얘도 상당히 잘 나오는데 우리 유도 전동기에 바로 잘 출제되는 세트가 누구냐면 유도 전동기 속도 제어하고요. 삼상에서 그다음에 유도 전동기 기동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속도 제어에서도 농형과 권선형으로 나눴잖아요. 똑같아요. 기동법도 농형과 권선형으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농형의 기동법 누가 있냐면 직입기동이 있죠. 얘를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합니까? 전전압기동. 전전압기동. 우리 용량이 얼마냐면 5kW 소용량이라고 그랬죠. 5kW 이하. 소용량.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가 있냐면 Y델타 기동이 있죠. 얘는 용량이 5에서 15kW 정도. 범위 기억하셔야 돼요. 범위 나온 적 있고요. 그래서 Y델타를 쓰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기동 시에 기동 전류를 3분의 1배로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Y델타 기동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동 보상기가 있고요. 기동 보상기 우리 단권 변압기를 이용해서 전압을 강압시켜 가지고 기동하는 겁니다. 얘는 이제 15kW 초과 용량이 전동기 용량에 따라서 이렇게 기동 방식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네 번째가 상을 절대 바꾸면 안 되는 리액터 기동이 있습니다. 이게 다 결론은 기동 전류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기동 방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권선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종류 두 가지가 좀 중요하겠죠. 첫 번째 2차 저항 기동이 있고요. 또 하나가 누구냐면 게르게스에 의한 기동입니다.
그래서 농형 유도 전동기 기동 방식이 아닌 것은 하면 두 개가 답이고요. 권선형 유도 전동기 기동 방식으로 맞는 것은 해도 이 두 가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형의 기동 방법을 틀린 거니까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2차 저항 기동 바로 정답 2번입니다. 권선형 거죠. 2차 저항에 의한 기동 정답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56번은 전기 철도에 가장 적합한 징유전동기 물어봤는데 바로 얘가 누구냐면 직권전동기가 되겠죠. 왜 직권전동기가 되냐면 바로 직권전동기의 특성 때문에 그런데 우리 직권전동기 한번 살펴볼게요. 직권전동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공식이 뭐냐면 기전력 공식도 중요하겠지만 이 토크와 전류의 제곱의 비례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또 하나가 누구냐면 회전수 제곱의 반비례 하더라.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공식도 나오지만 비례식 써서 계산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봐봐요. 회전수가 작으면 토크는 커지겠죠. 여러분들 그 운전면허 딸 때 1톤 트럭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가장 쉽거든요. 방법이. 무슨 얘기냐면 1톤 트럭을 운전하게 되면 시험 일종 보통 딸 때 우리 일종 그 보통 딸 때 트럭 가지고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출발할 때 몇 단 놓죠? 1단 놓잖아요. 그럼 1단은 속도는 느리지만 토크는 힘은 세잖아요. 그래서 반비례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반대로 5단을 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데 토크는 작죠. 그래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 토크는 감소가 되는 거고요. 속도가 느리면 느릴수록 토크 힘은 세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이유에서 이 직권전동기가 회전수가 느릴 적에 토크가 엄청나게 커지더라는 얘기죠. 제곱의 반비례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열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그 무거운 열차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바로 요 관계에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전수 제곱의 반비례해서 토크가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직권전동기가 힘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회전수가 느릴 때 전차용이나 또는 어디에 바로 그렇죠. 기중기에 사용되는 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죠. 직권전동기가 전차용에 사용되는 이유가 뭐냐. 뭐 회전수가 클 때 토크가 작다. 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추가 문제로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에 57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57번 문제는 삼상전원을 이용하여 두상전압을 얻고자 할 때 사용되는 결선 방법 물어봤는데 우리 변압기의 상수변화를 보시게 되면 두 가지가 나오죠. 삼상을 갖다가 우리 두상으로 변화할 때의 결선 누구 있냐면 대표적으로 스코트 결선하고요. 그 다음에 T 결선 또 하나가 누구냐면 우드 브릿지 결선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세요. 시험 문제 나온 것만 제가 잡아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삼상을 갖다가 우리 육상으로 바꿀 때 결선 누구냐면 포크 결선이 되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포크는 손잡이는 하나지만 그 밑에 부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톱니바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수가 많아지면 포크 결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손잡이는 하나지만 여기에 톱니바퀴 여러 개가 있죠.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시는 거야. 그래서 삼상을 두상으로 바꿀 때 얻는 결선 누구? 스코트 결선이 되겠죠. T 결선, 우드 브릿지 결선. 나머지는 다 삼상을 육상으로 변화할 때 결선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58번 문제 가도록 합시다. 분권 발전기를 서서히 단락 상태로 하면 어떤 상태로 되는 거 물어봤는데 요거 지구상에 존재하는 딱 한 문제예요. 소전류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거기 밑에 보면 해설 엄청 긴데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분권 전동기를 그리면 등가위로 그리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병렬로 연결돼 있죠. 실제로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방법이지 정석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뭐 정석 필요 없잖아 실제로.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전류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원래 지금 분권 발전기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부하가 걸리겠죠. 이렇게. 여기 단자전압이 발생할 거고요. 그럼 전류는 요 방향이 이렇게 결정되겠죠. 계자전류.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전기자전류가 빠져나올 것이고 이 전류가 다시 이 점을 만나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 부하가 없는 상태라고 가정을 하시면 돼. 그럼 없으면 부하 전류가 안 흐를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전류가 다 계자 쪽으로 흘러가는 거야. 그러다가
얘가 만약에 단락이 딱 되는 순간 여기는 저항이 있죠. 계좌 저항이. 그럼 여기에는 저항이 좀 작겠죠. 존재하지만은 얘보단 작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전류는 저항의 반비례 관계에 의해서 이 오른쪽으로 다 흘러버리겠죠. 그러면 이쪽 왼쪽으로 흘러가던 놈이 순간적인 단락이 일어나면 다 오른쪽으로 전류가 흘러버리니까 소전류가 발생이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계좌 전류가 순식간에.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번을 보도록 할게요. 권선형 유도전동기와 직류 분권전동기와의 유사한 점 물어봤는데, 우리 분권전동기와 권선형 유도전동기는요, 일단 속도 변동률이 작습니다. 우리 직류전동기 그 속도 변동률을 보게 되면 직가분차로 기억을 하잖아요. 직권, 그 다음에 가동복권, 분권, 차동복권. 그래서 속도 변동률이 큰 거에서 작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뭐냐? 우리가 직류기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직가분차로. 그럼 분권은 세 번째 위치하니까 작은 쪽에 존재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저항으로 속도 조정이 되는 거죠. 우리 직류기의 속도 제어법 보면. 그래서 계좌 제어, 전압 제어, 저항 제어. 근데 이제 우리 삼상유도 전동기에 농형과 권선형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이 권선형 유도 전동기도 농형에 비해서 속도 변동률이 작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삼상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를 정리할 적에 권선형에 누구는 있었냐면 2차 저항법이 있었죠. 저항으로 속도 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도 변동률이 작고 저항으로 속도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구나. 공통점으로. 그래서 정답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문제 6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기발전기에서 전기자 권선과 계좌 권선이 모두 고정되어 있고 유도자가 회전하는 걸 물어봤는데, 우리 누가 있냐면요, 우리 그 우리 항상 발전기 전동기 뭐가 있냐면 내부 구조에 고정자가 있고 회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회전 전기자형이 누구냐면, 회전 전기자형이 직류발전기죠. 직류기입니다. 직류기. 쉽게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계좌가 회전하는 놈이 있죠. 회전 계좌형. 얘가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동기기죠. 동기기. 동기발전기, 동기전동기입니다. 그래서 전기자가 회전자는 직류발전기, 직류전동기고요. 계좌가 회전하는 거는 동기발전기, 동기전동기입니다. 근데 이 전기자와 계좌가 모두 고정자로 되어 있고요.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고정자고, 회전자가 바로 누구냐면 유도자가 회전하는 게 있어요. 고정자는 전기자, 계좌가 모두 고정되어 있고, 회전자가 누구냐면 바로 유도자죠. 유도자가 회전하는 거. 얘가 누구냐면 바로 고주파 발전기입니다. 고주파 발전기. 이 고주파 발전기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자는 유도자가 회전자면서 계좌와 전기자가 고정자로 되어 있는 거 누구냐? 바로 고주파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2번인데요. 이 고주파 발전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고주파 발전기는 실제로 사용되는 주파수가 얼마냐? 여기다 써드립니다. 제가 수백에서 수만 헤르츠 정도에 사용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주파수의 범위가 수백에서 수만 헤르츠 정도에 사용되는 발전기가 누구냐 물어보면 바로 고주파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수만이 실제 얼마로 나왔었냐면 2만으로 나왔었어요. 2만 헤르츠. 수백에서 2만 헤르츠. 여기까지 해서 기억을 해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15년도 1회, 2회, 3회 전기기사 엔트미디어 교재 문제풀이를 마무리하고요. 내년에도 역시나 아마 제가 잘리지 않는 이상 내년에도 제가 들어와서 문제풀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최근 문제 유형으로 역순으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여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